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김지훈 선생입니다. 예, 박수 안 치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제 자료 보시고 말씀 나눌까요? 제가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껏 해도 된다고 했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기시면 차례가 있고요. 차례에서 차례 유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 위에 설명해 드릴 페이지 수가 써 있으니까요. 그거 보고 그거 보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동고 출제 경향.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좀 덜 물어보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올라오자마자 고1 첫 시험 전에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출제 경향은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때는 고3 문제 엄청나게 완전 도배를 하시고요. 어떤 때는 고3 문제 한 개도 안 내고 지엽적인 거 엄청나게 막 넣으시고요. 어떤 건 너무하다 싶게 작년에 문어의 달인지 오징어의 달인지 나왔잖아요. 화학시험에 신소재에서 문어의 다리를 모방한 건지 오징어의 다리를 모방한 건지 그거 학교 선생님께서 논문 쓰신 거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그 논문 쓰신 거길래 본인 논문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자고 그 거치를 제가 6개 만들어줬거든요. 애들한테 6개 다 채워 했더니 나왔더라고요. 거기 3문제 나왔더라고요. 3문제. 자기 본인 논문에서요. 하여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때는 고3 문제 하나도 안 나왔죠.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알 수 있는 건 바운더리는 알 수 있죠. 그동안 나왔던 것들의 바운더리 내에서 내시니까요. 이제 그 바운더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고3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 중등고에서는 통합과학과 연계되는 물화생지원의 고3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나오게 되고요. 대부분 고3 수능 모의 기출 및 고3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보기를 좀 바꿔서 내시고요. 그리고 최상 난이도 문제 한두 개를 내시기도 하고요. 그래도 물리원에 있는 수능에 19, 20번은 안 내십니다. 화학도 그렇게 안 내셔요. 물리하고 화학은요. 한 15, 16번 최상 난이도라고 하면 통합과학 수준에서요. 근데 생명과학, 지구과학은 20번이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좀 쉬운 거예요. 생지가. 물리화학에 비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복수 문제로 대비를 하게 되고요. 최상 난이도 한두 개가 나오기도 하고 저는 이게 더 문제예요. 중상 난이도 문제가 한 5개쯤 나오잖아요. 진짜 어려운 거 하나 틀리고 97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5개 나오면요. 5개 안 틀려요. 이렇게 되면요. 이게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그럼 10개 틀려요. 10개. 왜냐하면 앞에서 막 공부가 충분치 않으면 이러면서 5문제를 막 떨면서 푼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안 풀리지 하다 보면 뒤에 가면 쉬운 문제. 본인이 평소에 잘 풀었던 문제도 또 틀려요. 그래서 전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깔끔하게 하나 내면 그냥 전교 97점 50명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많이 틀리면 이렇게 나오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실수를 잘하죠?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보기에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실수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라서 저 대학교 다닐 때 버스 정거장을 5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나갔다가 숙제를 안 갖고 가서 들고 갔다가 손에 든 걸 놓고 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5번 왔다 갔다 하다 그날 학교 안 갔거든요. 원래 대학생은 학교 안 가도 되잖아요.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데 하여튼 저희 아들도 좀 닮았더라고요. 이래서 5번까지는 아닌데 좀 닮았고요. 그건 있어요. 실수연자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부를 120까지만 해서 그렇죠. 원래 100점 받고 싶다고 120까지 해야 돼 그래도 그건 일반고고 중등고는 한 150까지는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수를 할 수 있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받았던 그 수학 시험지나 과학 시험지를 지금 주면 사실 실수 잘 안 하잖아요. 함정도 다 잡아내잖아요. 우리한테 그 시험지는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요. 시험지를 여유 있게 받아야 되는데 시험지를 긴장해서 공부량이 충분치가 않으면 학원에서 줬던 그 문제도 잘 안 풀리는 너무 많이 안 풀리는 경우가 안 풀리는 문제 너무 많은 그런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되면 실수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대책은 둘 다 똑같아요. 유전자를 받았건 공부가 좀 적게 했건 그냥 막 엄청 하는 거죠 뭐. 제가 숙제 막 엄청 때려줍시다. 막 주잖아요. 그 푸는 학생들은 사실 다 풀어놓고 오답 체크하고 저한테 질문하는 학생들은 사실 시험은 다 잘 보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학생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숙제가 많고 우리가 과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행이 유리한 게 그런 거죠. 선행을 미리 해놨다면 숙제를 빨리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선행했던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선행을 하면 숙제를 빨리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 좀 유리한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시키는데 제가 잠을 줄여서라도 저번에 하라고 그랬거든요. 학생들한테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이제 잠줄이라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애들 너무 피곤해 하더라고요. 진짜 누가 줄였더라고요, 잠을. 선생님 줄였더니 더 안 풀려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을 줄이라고 해야겠어요. 너 하루 동안 너 한 거 10분 단위로 써봐. 거기 보면 분명히 그 짜투리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활용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얘기 공부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고1 학생들이 물리, 화학의 고3 문제들을 풀기에는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그래서 1회차 일단 그 어려운 내용을 배우고 쉬운 문제를 시작으로 매주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어렵게 제가 연습 문제를 줍니다. 그 마지막에 가면 진짜 어려운 문제는 7주차에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또 그거 진짜 어려운 문제 7주차에 풀면 그거 틀리고 나면 그거에 대한 연습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보통 한 5회차 정도에 가면 가장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3주 정도는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 복습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그 문제가 중등부에 안 나와요. 대부분. 왜 하냐고요? 그동안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별의별 걸 다 해야 돼요. 올해 그게 운 안 좋게 그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별의별 걸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복습 문제 프린트 해설지를 평가원 교육청 EBS를 통해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번 교재 이론 편이거든요. 물리에 이번에 운동량 충격량이 있는데요. 원래 물리에 지금 옛날에 물리 1에 있었고 지금 물리 2에 있는데요. 일방적인 충격의 개선 문제 요거만 통합과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충돌, 이게 운동량 보존인데요. 그건 통합과학이 없거든요. 없는데 중등부에서 지난 6년 동안 2번 나왔어요. 그게 학교에서 가르치셨고요. 거의 매일 가르치셨고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할 거거든요. 학원에서도 할 거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일방적 충격의 계산 문제고요. 일방적 충격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이렇게 풀어야 돼.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교재에 넣어놓고 합니다.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가 의미라는 걸 먼저 찾아. 그래프는 우리 중간고사 때 배웠던 그런 그래프 아니야. VT 아니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올 거야. 찾아.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을 써놓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 찾아. 예, 공식은 꼭 이거 써야 된다. 써놓고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 찾아. 자, 그 다음에 꼭 이건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실수를 잘 할 거야. 그러니까 이때 쓸 때는 꼭 괄호를 치고 해. 그래야 아마 실수 줄일 거야. 라고 해서 교재를 만들어 놓고 수업을 하고요. 요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진도 나가면서 당연히 풀어주죠. 예제를 풀어주고 예, 찍으십시오. 예, 찍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 집에서 요거 하는 거예요. 고3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 고3용 해설이에요. 그거 고3들도 어떤 때는 그거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그거를 고1용 해설로 바꿔야 되거든요. 집에서 그거 바꿔놓는 거예요. 보시면 공식 써 있잖아요. 이거 I를 물어본 문제다. 공식 써 있고 V를 물어본 문제다. 제가 아까 순서 정해줬잖아요. 일단 맨 먼저 뭐 하라고? 그래프가 있으면 그러면 먼저 파악하고 이거는 왜 해설 왜 안 써놨냐면 그냥 파악만 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뭔지 파악만 하고 공식을 쓴 다음에 뭘 물어보는지 쓰고 찾고 그래서 이게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문제풀이가 다 달라요. 고3 해설은요. 고3 해설은 I를 찾는 방법 그리고 V를 찾는 방법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선생님 이렇게 단순하게 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르게 해놨어요? 일단 요거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 문제들이라서 단순하게 풀리는데요. 되게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약간 좀 복잡해졌지 않나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풀지 않으면 고3용 해설로 풀어버리면 아이들이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집에서 제가 수업을 중등이면 2개밖에 안 하잖아요. 더 해달라고 학원에서 안 할까요? 학원에서 더 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죠. 왜냐면 집에서 이거 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나라에 해설지 바꾸는 거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선생님들. 왜냐면 해설지 바꾼 다음에 그것까지 어떻게 해요? 라고 다들 하십니다. 저는 수업을 많이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고3이 수능을 봤어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봤어요, 고3이. 일단 문제를 다 보고 물화생지 원투를 보고 고1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을 이제 먼저 정리를 하죠. 근데 선생님 그러면 마더텅 풀면 안 되나요? 마더텅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더텅에는 거기 있는 문제 중에서 보기, 기억, 니은, 디귿 3개가 다 고1에 해당해야지 마더텅에 들어갑니다. 근데 중등고에는 그 중에서 보기, 기억만 들어가거나 보기, 기억, 니은만 있어도 디귿을 딴 거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게 출제를 하시죠. 저는 그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집에서 이번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디귿 보기를 바꿔서 하면 되겠구나. 집에서 그걸 바꿔서 워드를 치죠. 치고 이건 또 해설을 또 바꿔놔야겠는데 바꾸고 뭐 수능 특강도 바꾸고 예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프린트 받아서 이번에 두꺼워
하는데 사실 전 되게 그거 열심히 만드는 거거든요. 얘들한테 얘기를 하긴 하는데 모를 거예요. 저도 사실 그때 몰랐거든요. 어릴 때는 저도 학교 다닐 때 몰랐었는데 지금 되니까 이제 알았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아는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여튼 이렇게 해설지를 바꿔놓습니다. 바꿔놓고 그다음 내용도 보시면 이번에 원래 지난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번 시험 범위로 바뀌 지난번에 시험이 안 나와서요. 이게 안 나와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도 좀 넣어줄 건데요. 이게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책상이 있고 위에 책이 있고 뭐 책이 책상을 당기는 힘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지구가 책상을 당기는 힘 누가 더 크니 그런 것들 사실 되게 복잡할 수 있어요. 고3 문제 보면 이런 것들 진짜 복잡한 문제도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해주죠. 아이들한테 얘들아 일단 맨 먼저 물체가 몇 개인지 파악해. 책이랑 책상 있어? 두 개야, 두 개. 각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을 주어 목적어만 이용해서 쓰고 화살표 위아래 표시해. 그리고 그때 힘 쓸 때는 항상 중력 몇 년 써야 돼. 왜냐하면 세상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은 물체는 출제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머지 쭉 해가라고 한 거를 해설지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해놨죠. 첫 번째, 책과 책상 두 가지 물체가 있다. 그리고 그럼 책에 작용하는 거 따로 찾고 책상에 작용하는 거 목적어가 책인 거, 목적어가 책상인 거 찾은 다음에 맨 먼저 써야 될 거 뭐라고? 지구가 책상을 이렇게 중력 먼저 쓰고 이런 것들을 해설지에 적어놓으면요 아이들이 대부분 안 읽어요. 대부분. 근데 가끔 이거 읽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그런 애들이 이제 시험을 잘 보죠. 제가 이렇게 따라와야 돼라고 따라오는 학생들이 시험을 잘 봅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것조차도 잘 안 해요. 읽고 그냥 중학교 때 풀었던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뭐 하고 그때 그 방법대로 해요. 중력 이렇게 써요. 제가 절대로 중력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지구가 책을 이렇게 써요. 지구가 책을 주어 목적으로. 근데 그걸 또 중력 써놔요. 이렇게 해서 풀면 쉬운 문제는 풀죠. 쉬운 문제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 그런 것들은 풀죠.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들은 다 틀리거든요. 그렇게 쓰면. 근데 평상 쉬운 문제부터 이걸 연습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 그렇게 매주 제가 잔소리 하거든요. 얘들아 꼭 써. 이렇게 선생님 대로 그래야 돼라고 하는데도 그런데 따라오는 학생들은 결국은 선생님 저 중학교 때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었는데 완전 깔끔해졌어요라고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설지도 바꿔놓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들요.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바꿔놓고요 집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벌써 말이 길어졌네요. 이제 1번 했어요. 이제 빨리 할게요.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기본이 되는 일반 문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복습 문제를 통해서 매주 어려운 1, 2회차에 배운 내용을 반복시키는데 그러면 1, 2회차에 배운 기본적인 것들은 애들이 까먹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도 다 넣습니다. 복습 문제는 항상 기본이 되는 문제에 더해서 고3 문제들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고3 문제는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게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의 지엽적 암기 문제. 요거는 읽어보겠습니다. 교과서의 텍스트를 정확히 암기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나 교과서의 물음들을 문제화해서 출제하기도 하시고요. 첫 번째는 2주 전에 교과서의 모든 물음을 교사형 지도서 기준으로 정리한 서술형 대비 문제. 이제 안 나올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모든 물음들을 서술형으로 바꾸는 건 이제 안 나올 거라고요. 왜냐하면 요 교과서를 지금 우리가 7년째 쓰고 있는데요. 2년째 쓸 때 그게 싹 나왔어요. 이해하셨나요? 학교 선생님께서 시험 문제 내실 때요. 선생님 올해 싹 바뀌셨거든요. 근데 그동안 문제 다 보십니다. 그동안 문제 보고 치고 이 중에서 이거 나왔던 건데 그래도 뭐 또 내도 괜찮아라는 것들을 내실 거예요. 내실 수 있는데 이거 완전 틀렸는데 또 내면 좀 그렇지 않나 뭐 그렇게 다 참고하시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내 물음은 제가 한번 맞췄어요. 딱 2년 차 때요. 그래서 아마 안 나올 건데 그래도 교과서에 있는 물음들은 객관식화해서 내실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니까요. 하여튼 내실은 교과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요 서술형 대비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교사형 지도서.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줘요. 2년 차에 나왔었어. 아마 서술형으로는 안 나올 거야. 근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해야 되고 기본적인 거니까 꼭 좀 잘 해두자고. 교사형 지도서에 있는 것들을 제가 다 워드를 쳐서요. 항상 키워드 채점이거든요. 서술형은요. 키워드에 굵은 글씨 치고 굵은 글씨하고 밑줄 긋고 해서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안 나올 건데 이렇게 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야라고 선생님을 연습을 시켜주고 싶어라고 해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거 주면 항상 답안지를 같이 껴주거든요. 이게 서술형 대비 문제라고 하면 뒤에 답안지가 당연히 있겠죠. 해설지가 답안지가 하나 껴줍니다. 껴줘서 과제장에 써줘요. 서술형 대비 문제 푸는 방법을. 이거 바로 쓰면 다
다 틀린다, 다 감점이야. 그러니까 내용 정리 읽듯이 문제 읽고 답 읽고 옆에 놓고 쓰라고요. 옆에 놓고 읽어보라고요. 이 들추면 귀찮으니까요.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맨날 공부만 하진 않았거든요. 그 친구들, 이 중학교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고등학교 친구들은 제가 좀 잠깐 방황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서 선생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대치동 선생이라는 게 궁금한 신기한 게 아니고요. 제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신기하대요. 하여튼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찮은 건 저도 잘 안 해요. 귀찮으면 그냥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펴놓고 읽으라고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이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중요하죠. 시험 2주 전과 1주 전에 2번 줍니다. 교과서 가로채 여기를. 하여튼 내신은 교과서하고 학습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 고사 문제 그거 다 맞추고 이거 외우면 되는 것들 3개 틀리면 그럼 낭패인 거죠. 뭐 너무 허무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여기서 더 많이 나오니까요. 교과서 가로채우기 2번씩 주고요. 그리고 실수하기 쉬운 함정 문제. 이거는요. 평상시에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진도당 할 때. 진도당 할 때 함정 얘기하면요. 머릿속에 함정만 가지고 가요. 진짜 중요한 건 안 갖고 가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들을 평상시에 공부를 시키고 말을 설명해 주고요. 시험 전날 주의사항이라는 거에 정리를 해 줍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평상시에 공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봐야 돼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보면 이거 공부하는데 이거 거의 70페이지 넘을걸요? 거의 70페이지를 애들이 선생님 너무 많아요. 야, 그걸 내가 만드는 건 얼마나 힘들었겠니? 라고 얘기하거든요. 70페이지 넘은 거예요. 그거를 새로운 걸 제가 70페이지를 줬다면 전 진짜 나쁜 사람이죠. 배웠던 거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거 다 배웠던 거고 문제 풀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빅뱅 우주론에서는 수소랑 헬륨 이렇게 만들고요. 정상 우주론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얘들아 보기가 별의 핵융합으로 우주의 수소 헬륨 질량비를 설명할 수 있다. 어디 정상 우주론에서 이거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야. 그런데 정상 우주론에서도 별의 핵융합으로 우주의 헬륨을 비롯한 다양한 원소의 존재, 헬륨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그건 맞는 거야. 그거 봐요.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애들이 들으면 못 알아듣는데 공부가 돼 있는 애들은 이게 그런 보긴 이건 맞고 이건 틀리겠구나라고 알아요. 학교 선생님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내시면 아이들이 그걸 구별해서 이것만 주면 이과적인 감각이 되게 좋은 애들은 사실 압니다. 이거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지금 안 그런 학생들이 잘 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꼭 정리를 해주면 함정에 학생들이 잘 안 빠지더라고요. 함정 문항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궁금하실까 봐 정리했는데요. 이게 정확치는 않습니다. 제가 시험 끝나면 아이들을 잘 안 괴롭혀요. 왜냐면 저도 그게 귀찮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 자꾸 귀찮게 하고 그래서 문자 한번 띡 보내고 단체 문장 애들 다 알아요. 그리고 대답해 주는 애들만 적어놔요. 이렇게 적어놓고 그 적어놓은 거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대답 안 하면 왜 대답 안 해? 몇 점이냐니까?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이번 학교 평균 얼마였어? 이것도 안 물어봐요. 그냥 이번 뭐 등급은 얼마였어? 안 물어보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정리한 거라서 완전히 정확치는 않고요. 그래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학생들이 제가 데이터베이스가 좀 학생들이 많은 편이라서 거의 비슷한 점수가 였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수업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7회라고 보시면 돼요. 7회. 무료 보강도 그냥 정규 수업입니다. 똑같이 수업을 하고요. 7회 수업을 하고 그리고 직부 한번 할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수업은 7회 할 거고요. 직부 한번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인데요. 시험 범위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뭐가 들어갈지 이 판구조론 이게 들어가게 되면 좀 바뀔 겁니다. 진도 순서가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해놨는데요. 어려운 거 화학 좀 어렵죠? 물리 어렵죠? 근데 이거 혹시 하여튼 애매해요. 중등고 시험 범위가 휴문고는 판구조론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지난번 시험 범위 때 이거 지구 시스템을 휴문고에서 했거든요. 1학기 중간고사 때. 근데 중등고는 이 지구 시스템을 안 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중등고 교과서가 지구 시스템이 굉장히 짧아요. 다른 학교보다. 설명이 굉장히 짧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짧게 설명하냐고요? 아니요. 선생님마다 달라요. 어떤 선생님은 짧게 하시고요. 어떤 선생님은 학습지로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하시고 올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잡아놨는데 이거 하시고 여기까지 들어가면 그러면 사실은 별표는 판구조론이 별표가 2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부지런히 또 부리하게 학교 진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이게 중간에 들어갔겠다고 하면 한 3주차쯤엔 아마 나오지 않을까요? 말씀이. 그럼 그때
3주차에 갑자기 진도를 이걸로 바꿀 겁니다. 3회차를 판구조론으로요. 3회차에 하면 어려운 거라고 3회차에 하면 어려운 건데 안 되지 않냐고요? 복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판구조론을 제일 잘 가르쳐요. 저희 아들이 인정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요. 고1 때 통합과 갈 때 제 동영상 보고 공부를 시켰거든요. 바쁘니까 따로 뭐 수업해 주지 않고 그거 보고 하라고 했는데 아들이 아빠 판구조론 진짜 아빠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다른 것도 잘하긴 잘한대요. 근데 진짜 잘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얘만큼 이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서요. 한 3주 정도 이렇게 연습하면 이제 확 알아버리면 그때부터 맨날 똑같은 문제예요. 판구조론. 그러니까 3회차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아놓고요. 뒤에도 설명해 놨는데 판구조론은 들어가게 되면 그때 진도를 확 끼워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주 중요한 포인트는 주기율과 화학결합. 이거 화학인데요. 이온결합, 공결합으로 구성되며 각 결합의 원리와 물질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이온 이름 외우기, 루이스 전염식, 구조식 등 암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다음 주까지 니들 이거 외워와? 라면 제가 안 외우거든요. 왜냐면 저도 안 외웠거든요. 외워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외워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써와라고 합니다. 다음 주까지 써와. 요거 4페이지에 있어요. 4페이지. 이온 이름 4페이지에 이게 똑같은 게 4페이지에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이게 4개 이 표가 4개씩 들어 있거든요. 4페이지면 얘는 원래 채워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15개가 되겠네요. 원래 16개 표가 들어가는데 4페이지 4개씩 그래서 써오는 거예요. 그래서 써서 와. 그러면 외워지겠지. 그다음 이거는요.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중등고에서 지금 쓰는 이 교과서가 중등고에서 7년째 쓰고 있는데요. 그 지난 6년 동안 5번을 말씀하셨어요. 5번을 루이스 전염식 시험에 안 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5번마다 다 이게 나왔어요. 시험에. 안 낸다고 했는데 왜 이게 나왔냐고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나왔어요. 어떤 이런 거예요. 자, 원소 A, B, C, D, E가 있습니다. A는 E와 화학결합을 공유결합을 하고 B와 C는 이온결합을 하고 그리고 B는 A보다 원자가 전자가 2개가 많고 이런 것들 그게 무슨 화학이에요? IQ 테스트죠. 네,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중등고에서 그런 것들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게 루이스 전염식이 이용되고 제가 아이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는 진짜 떠올라야 된다고. 아마 중등고 시험에서 이 루이스 전염식을 시험장에서 쓰고 앉아 있으면 끝난 거야. 떠올라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교재에 물론 넣어 있죠. 교재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 써보기가요. 근데 연습 문제 1, 2, 3, 4. 그러니까 4주까지 계속 연습 문제 맨 앞장에 루이스 전자점식은 들어가요. 매주 써보라고요. 그래서 떠오를 때까지. 그럼 그거를 매주 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정말 떠올라요.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럼 IQ 테스트가 쉬워지죠. 근데 IQ 테스트 문제인데 그거를 쓰고 앉아서 하면 이 문제 하나 푸는 동안도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 외우는 걸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외우라고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고요. 숙제 과제장에도 써놔요. 얘들아 과제 어디부터 교재 이론편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보기 2회 읽기 이렇게 써놓거든요. 2회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몇 페이지까지 풀기 그다음 틀린 문제 확인하기 그렇게 하면 안 외워진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외워주면 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렇게 해서 암기해야 될 것들은 써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고3 문제를 가지고 그 써본 거 바탕으로 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내용 보시면 좀 지루해지셨죠? 표정들이 그러신데요. 운동량, 충격량, 아까 이미 설명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고3 문제들도 이렇게 풀 수 있게 해설지를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주는 모든 연습 문제는 해설지를 이렇게 바꿔놔요.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꿔놓고요. 그리고 판구조론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될 거고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제가 그때 확 그 주에 진도를 이걸로 바꿀게요. 바꿔서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 근데 너무 염려하지 마. 전 늦어도 4회차는 4회차는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4회차. 그래도 아이들이 충분히 숙제만 해오면 따라올 수 있거든요. 판구조론 어렵지만 제가 진짜 잘 가르치니까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루하시죠? 제가 원래 판구조론에 크게 인과관계가 없어요. 이 암기할 내용이 많고요. 인과관계가 원래 크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인과관계를 억지로 만든 경우엔 꼭 제가 얘기해줘요. 뻥이야라고 얘기해주거든요. 진짜 인과관계 있기도 해요. 있는 거는 있는 대로 설명해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안쪽에
우리 예전에 배우셨던 기억에 내핵이 있고 외핵 묶어서 핵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멘틀이 있고 멘틀 바깥에 이렇게 지각이 있잖아요. 근데 지각은 또 대륙지각, 해양지각이 있는데요. 대륙지각이 두꺼운 이유가 두꺼운 거 이렇게 외우기 편한 게 얘가 산이 높잖아. 대륙은 산이 높잖아. 바닷물 아래 여기 해양지각이 있겠지. 그래서 얘가 두껍고 얘가 얇은데 이때 그 밀도는 누가 제일 크냐? 내핵이 제일 크겠죠. 속에 있으니까. 그다음 외핵이고 멘틀이겠죠. 근데 지각은 이걸 따로 옆에 있으니까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밀도 차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멘틀은 야욕이 있는 애야. 멘틀의 야욕은 지구정복인 거. 지구정복 하려고 올라오는데 지구정복하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밑에 위에서 야 올라오지 마고 대륙판 해양판이 막고 있는 거야. 근데 판과 뭐 지각이랑 좀 비슷해요. 나중에 구분도 해주는데요. 대륙판 해양판이 막고 있는 거야. 대륙판은 두껍잖아. 해양판은 얇잖아. 그럼 누가 좀 더 밀도가 커야 될 것 같아? 누가 좀 더 밀도가 커야지, 응? 고밀도여야지 잘 막을 것 같아. 얘가 좀 커야 되지 않을까요? 얇은데 해양판이 그래서 밀도가 큰 거야. 라고 해놓고 뻥이야라고 하죠. 진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얘들아, 얘가 그냥 무거운 밀도가 큰 암석으로 돼 있어서 그래라고 얘기했죠.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밀도 큰 암석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워주라고 이제 흐름 가지고 이 암기를 시키려고 제가 노력을 합니다. 제가 만든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게 될 거고요. 회차별 시험 대비 흐름은 이렇게 갈 겁니다. 혹시 중간고사 수업 들으셨으면 뭐 똑같이 할 거고요.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중간고사 수업 못 들으셨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차에 좀 어려운 내용하고 뒤에 가면서 복습 문제 풀게 될 거고 흐름 보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모의고사를 2번 보거든요. 최종적으로 모의고사 이거 2주 전쯤에 보는데 첫 번째는 학원 숙제에서 내고요. 두 번째는 중동 그동안 기출해서 내는데요. 2주 전에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시험 전날 보이는 모의고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봤는데 야, 여기 아직 부족하네. 근데 시험에 하루 남았네. 그럼 그거 언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이번 모의고사 때도 얘기해 줬는데 얘들아 모의고사 등급 안 나가. 저 등급 안 적거든요. 모의고사에. 안 적어서 성적표에 등급이 안 적혀 나가지만 알 수 있죠. 왜 본인의 점수가 거기 써 있고 아니 본인의 등수가 써 있고 그리고 등수별로 등급표 위에 제가 써놓거든요. 직접 딱 3 하고 쓰는 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요. 아마 요 등급이 아마 이번 학교 시험 등급이 될 거야. 모의고사 끝나고 제가 아이한테 그랬거든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라고까지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 거꾸로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등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특별한 노력을 하라고. 시험 2주 전부터. 그래서 시험 2주 전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때 등급이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특별한 노력을 해줘야지 올라간다는 걸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였고요. 시험 2주 전부터 모의고사를 보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거 바뀐 게 좀 있는데요. 바뀐 게 뭐가 있냐면요. 이번에는 학생들이랑 학부모님들이랑 그 매주 주간 테스트요. 모의고사 말고요. 2회차부터 보는 주간 테스트가 좀 쉽다고 좀 어렵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좀 어렵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렇게 20문제를 바꾸고 좀 어렵게 내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의고사처럼 성적표를 똑같이 내보낼 거예요. 내보낼 거고 막 그래프도 그려질 거예요. 본인 점수 바뀐 거 꺾은선 그래프로 나올 거고요. 평균도 꺾은선 그래프로 나올 거고요. 그렇게 예. 그럼 이거 20문제 보면 시간 확보를 제가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수업 시작하면 지난주에 배운 내용 복습부터 하거든요. 그리고 5분에서 10분 사이 복습하고 또 그래서 복습이랑 뭐 시험 보는 시간 다 합치면 15분 정도 원래 쓰는데 그냥 복습 없이 바로 시험만 보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까지 그렇게 바뀌었고요. 제 시험 컷은 대신에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엔 쪽지 시험 볼 땐 10문제 80점이었거든요. 이번엔 70점으로 좀 낮춰주도록 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교재 구성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뭐 다 중간고사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신에 클리닉을 제가 좀 한 주를 원래 이틀 목금했었거든요. 뭐 금요일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매주 모의고사 출제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클리닉이요. 제가 뭐 다섯 번 했거든요. 다섯 번 중에서 목요일 날 총 온 학생이 3명, 3번, 한 명씩 3번 같은 학생이었어요. 2번은 저 혼자 있었고요. 3번 왔는데 거기서 같은 학생이 3번 왔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양해를 좀 구하고 제가 목요일 클리닉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자로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항분석 자료 아마 지난번에 동영상 찍은 거 아마 받아보셨을 학부모님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거 QR 코드 찍으시면 연결이 되는데요. 이 QR 코드 사실 안 찍으시지 않나요? 저도 한 번도 안 찍어봤거든요. 형식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안 찍어서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김지훈 과학 치시면 유튜브에 안 뜰 거예요, 금방. 구독자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안 뜰 거고요. 잘 내려가 보시면 아마 네잎클로버 그림이 중간에 어딘가 있을 겁니다. 그거 따라서 들어가시면 그동안에 중동고에 있던 모든 문학 분석을 다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고 그동안 저 거기 써놓긴 했는데 뭐라고 써놨더라? 바로 이면 바로 들어가시면 막 쉬운 것도 섞여 있거든요. 여기 학교별로 구분해 놓은 게 그 폴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 들어가시면 보시기 편하실 거고요. 그 외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학원이나 아니면 제 전화번호 거의 막 오픈돼 있지 않나요? 학생들 프린트에도 항상 있고 하니까 문자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